2005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카페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김철수,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의 화려한 정장을 입은 이정수였다. 철수 형,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런 건 흔하지 않아요. 정수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너무 큰 돈이잖아. 5억이라니. 철수가 망설이며 답했다. 형, 믿어보세요. 제가 언제 형한테 거짓말 해봤나요? 우리 20년 친군데. 철수는 정수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대학 동기였던 그들은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철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수는 다양한 사업을 전전하며 화려한 생활을 해왔다. 이 투자는 100% 안전해요. 정부 관련 프로젝트고 6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3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3배라고? 그게 가능해? 형, 저도 이미 2억을 투자했어요. 제 전 재산이에요. 형이 믿음이 안 간다면 제가 먼저 증명해 드릴게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친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형 같은 믿을 만한 사람만요. 철수는 고민에 빠졌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기회는 정말 간절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걸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다. 정수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이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프로젝트예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인데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전력 판매 수익도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먼저 정보를 얻은 거예요. 관계자가 누군데? 아,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사람이에요. 정부 쪽에서 일하는 분이고요. 며칠 후, 철수는 결국 정수에게 연락했다. 정수야, 나 결정했어. 하지만 5억은 너무 크고 2억 정도만 투자하겠어. 형,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2억도 좋아요. 6개월 후에는 6억이 될 거예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수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수야, 이 계약서에 회사 주소가 좀 이상하네. 원룸 오피스텔 주소잖아. 아, 그건 임시 사무실이에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 강남의 큰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대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믿어주세요. 철수는 결국 2억 원을 투자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정수는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공사 현장 사진까지 보내주었다. 형, 보세요. 벌써 공사가 30% 진행됐어요. 예상보다 빨라요. 두 번째 달이 지나자 정수는 더 큰 제안을 했다. 형, 추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1억만 더 투자하면 수익률이 4배로 늘어나요. 4배라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형,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저도 추가로 5천만 원 더 투자했어요. 철수는 욕심이 생겼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수익은 정말 필요했다. 결국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 세 번째 달, 갑자기 정수와 연락이 끊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다.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사흘 후, 정수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형, 죄송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철수는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 정말로 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무실은 한 달 전에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료도 밀렸고요. 철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형사가 철수에게 말했다. 이정수라는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대학 동창이 맞긴 하지만 졸업 후부터 계속 사기를 저질러 왔어요. 당신 외에도 피해자가 7명이나 됩니다.
철수는 절망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정수가 체포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서에서 철수와 이정수가 마주쳤다. 정수야. 아니, 왜 이런 짓을 했어? 이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철수 형,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 투자한 2억은 정말 태양광 사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실패했어요. 형한테 말할 수 없어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형께 수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받은 거야? 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그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네, 정말 형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형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이정수는 실제로 여러 사업에 실패한 후 투자 사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실패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려는 왜곡된 선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법정에서 이정수는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좋은 의도였습니다.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실패 후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계속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었습니까? 매번 이번에는 성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거짓말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20년 친구라는 믿음에만 의존해서 충분한 검증 없이 투자했습니다. 욕심도 있었고요. 너무 좋은 조건에 의심을 품지 않았던 제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이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 금액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1년 후 철수는 집을 잃고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이정수였다. 형, 면회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출소했구나. 네, 모범수로 1년 일찍 나왔어요. 형한테 드릴 게 있어요. 이정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3천만 원이에요. 형한테 갚을 수 있는 전부예요. 어디서 이런 돈을? 감옥에서 나온 후 3년 동안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철수는 놀랐다. 3년 동안? 네, 형한테만이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어요. 3억을 다 갚으려면 30년은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갚을게요. 철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정수야, 이 돈 받을 수 없어. 왜요? 너도 살아야지. 이 돈으로 새 출발해. 형,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야. 이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형,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게 벌어서 살겠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철수는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정수는 약속을 지켜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형, 안녕하세요. 정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네, 형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정말 좋네. 축하해. 형, 그때 형이 보여주신 용서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만약 형이 저를 끝까지 미워하셨다면 저는 계속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형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용서라기보다는 나도 그 일로 많이 배웠어. 너무 쉽게 믿지도
너무 쉽게 의심하지도 않는 법을 배웠지.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철수는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 가장 큰 교훈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사건 이후 철수는 사업할 때 더욱 신중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 적절한 의심과 적절한 믿음의 균형을 찾아간 것이다. 몇 년 후, 철수는 젊은 사업가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수익률입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투명하지 않은 투자는 하지 마세요. 다른 청년이 질문했다. 그럼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되 확인하세요. 인간관계와 사업은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업적 판단은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뭔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하셨잖아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보람도 있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미움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잘못에 자신이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 참 대단해. 그 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니. 처음에는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그 일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도 3억은 큰 돈인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큰 재산이야. 이 이야기는 탐욕과 신뢰의 용서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다. 때로는 가장 큰 손실이 가장 큰 배움이 되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치유의 힘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